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안영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죠. 그죠? 이제 입술도 좀 많이 나으셨네요, 그래도. 많이 났어요. 네, 거의 났어요. 이제 그냥 거의 다 나으셨고. 좀 어떻게 좀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도 좀 춥고 그렇네요. 네. 네,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지금은 뭐 별 소식 없고 뭐 그렇게 잘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오프닝에서는 따끈따끈한 소식들 한번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준우 선수가 FA 1호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롯데자이언츠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피셜까지 났는데 보장 금액이 40억 그리고 인센티브가 이제 7억입니다. 총액 47억 원에 4년. 네. 롯데자이언츠 이제 잔류를 하게 됐어요. 위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익숙한 팀에서 계속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인센티브를 본다면은 일단은 그 FA 선수 계약할 때 마이너스만 없으면 돼요. 그 마이너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구단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굉장히 그 큰 걸림돌이거든요. 계약하는데도 걸림돌이고 시즌 성적을 내는데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뭐 좋은 계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유니콘님께서도 적어주셨습니다만 전준우는 2027 시즌 인센티브를 달성하면 신구장 건축에 1억 원이 쓰여지도록 구단에 기탁하기로 했다. 이 기부 옵션도 있고 구단은 또 선수 은퇴 후 2년간 해외 코치 연수 지원을 통해서 후배 육성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지도자의 길을 펼쳐줄 계획이다. 사실상 이제 뭐 종신 롯데맨이 되게 된 전준우 선수인데. 사실 그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 전준우 선수 금액이 55억 원에 또 다른 구단으로 또 간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밝혀진 거에 따르면은 또 이제 앞자리가 다른 제안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신빙성이 없는 썰은 아니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하마 이적 행위였거든요. 네. 전준우 선수를 또 이제 여러 구단에서 원해한다라는 거는 또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고 결국에 그래도 롯데도 잔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런 얘기가 있었다. 뭐 썰이 있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뭐 원하기만 하지 그 연락이 없었으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금액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계약서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옵션이 뜨지 않는 한 어디서 얼마를 진짜 주었어야 할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롯데 계약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계약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낫죠. 맞습니다. 지금 롯데는 일처리 잘했네요. 이동재님 얘기를 해주셨고 김지영님께서 47억 자체는 좀 비싸 보이는데 8년에 81억이라고 하면 또 좋은 계약한 것 같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준우 선수가 4년 전에 계약했을 당시에 34억이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이 금액 자체가 뭐 4년 동안 이제 활약을 또 돌이켜 봤을 때는 너무 저렴한 게 아니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좀 어쨌든 그동안 이 예전에 받지 못했었던 좀 덜 받았었던 걸 챙겨준 느낌도 살짝 좀 있습니다. 네, 그때 계약 못한 거죠.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꼭 잡았어야 되는 선수였고 그때 전준우 선수 좀 아쉬웠어요. 뭐 이번에도 계약 잘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좀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뭐 혹시 알아요? 더 할 4년 뒤에 또 더 할 수도 있죠, 사실. 네. 지금 롯데도 낭만이 있네요. 이동재님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이번 FA 이 시장에서 가장 큰 과제였죠. 이제 집토끼 먼저 잡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전준우 선수 그리고 이제 안치홍 선수까지 남아 있는데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타 구단 이적 이 관련해가지고 좀 이 오퍼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뭐 좀 매력 있는 카드니까요. 안치홍 선수 정도면 매력 있는 카드니까 어느 구단에서도 지금 뭐 2루 쪽을 살펴본다면은 몇몇 구단은 뭐 욕심을 낼 만한 그런 구단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 시점이고 네. 전력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요인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안치홍 선수하고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계약된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선수가 들어왔을 때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건데 네. 그렇지 못하고 집토끼 놓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선수 영입해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있는 선수들 다 계약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요인을 찾아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 안치홍 선수랑
이 전준우 선수를 잡아놓는 것부터가 이 네. 전력 유지의 일단 시작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나간 다음에 이 자리 어떻게 대체해야지, 누구 사와야지 하고 이제 채워 넣는 거는 이제 좀 플러스가 아니죠. 그죠? 예. 똔똔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전문 용어로 약간 또 똔똔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두 선수를 먼저 잡는 것이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바라시는 길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준우도 잡았는데 이제 안치홍도 잡아줘야죠. BYW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준혁 단장이 안치홍 선수도 빨리 잡아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롯데팬 여러분들도 축하드린다는 메시지까지 또 많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 이제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이 프랜차이즈 스타를 놓쳐본 경험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 전준우 선수의 잔류는 또 뭔가 여러 가지 선수단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승민이라든지 김원중에게도 동기부여 확실하게 될 것 같다. 프랜차이즈 대우 잘해주겠다는 걸 또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난 이 팀에서 빨리 잘해가지고 딴 팀 나가야지 이런 마음하고 여기서 끝까지 야구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여기서 또 코치까지 하고 굉장히 좀 그 앞으로 그 앞날을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땐 이번에 계약 참 잘 된 거죠. 맞습니다. 이 전준우 선수가 또 내년에도 이 팀의 리더로서 더가웃 리더로서 또 여러 가지 역할 그리고 타석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가격이 비싼지 뭐 아니면 좀 싼지 뭐 이런 거 뭐 합리적인지 만지 이런 거는 나중 문제라는 생각이 좀 일단 네, 듭니다. 맞아요. 예. 네. 꼭 필요한 선수고 그리고 성적을 봤을 때도 중요한 선수예요. 가격은 구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선수하고 뭐 비싸게 산다고 해서 뭐 팬들 돈이 드는 거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그 잔류시키느냐 못 시키냐, 계약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뭐 FA 금액 같은 경우에는 또 모기업에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중개권료 배당금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선수 입장으로 보거나 구단 입장으로 봤을 때 글쎄요 뭐 필요하니까 그 돈 주는 거고 주니까 남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네네. 그 선수가 필요하고 또 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구단 측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 KBO가 지난 3월 수비상 신설 발표했는데 초대 수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일명 한국판 골드글러브, 그러니까 수비 능력만 보고 이제 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선정 방법이 좀 이렇습니다. 각 구단과 감독 코치 9명, 단장 등 구단당 11명씩 총 110명으로 꾸려진 이 투표인단의 표심이 또 중요합니다. 투표 점수가 75% 반영되고 나머지 25%에는 이제 수비 기록 점수가 포함된 최종 합산 점수로 이제 수상자를 가리게 되는데 뭐 수상자 보시면 투수는 페디, 포수 양의지, 1루수 박병호, 2루수 김혜성, 3루수 허경민, 유격수 오지환, 박찬호 선수가 또 동점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또 신기했고 좌익수 에레디아, 중견수 박혜민, 우익수 이제 홍창기 선수들이 2023 시즌 KBO 리그 최고의 수비수들로 선정이 됐는데요. 야, 유격수의 공동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오지환 선수와 이제 박찬호 선수가 또 이제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 뭐 여러 가지 쭉 이제 이 라인업을 봤을 때 뭐 물론 아직까지 가야 될 길도 좀 멀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이런 거 첫 단추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수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주관적인 요소가 많죠. 네. 선수를 봤을 때 주관적인 요소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도 있긴 하겠지만 타격만큼 객관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주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객관성을 유지한 그런 그 선정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게요. 이게 투표인단이 총 110명 정도 되면 그래도 꽤나 많은 인원들이잖아요. 네. 이제 현장에서 야구를 직접 보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 직접 이 선수 수비 잘하지, 이 선수 수비 잘하지 하면서 딱딱딱딱 찍은 결과가 사실은 좀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텐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납득이 가는 그런 수상이었다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홍창기 선수 좀 의외였다, 은근 공 놓친 적 있는데 이런 얘기 또 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중견수 보던 경험이 있어서 또 수비 잘한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고 이 홍창기 선수의 수비 능력에 대해서 좀 약간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의원님? 뭐 다른 선수가 더 많이 놓쳤나 보죠. 아니 아주 간단하네요. 네. 아니 뭐 놓칠 수도 있죠. 네. 100% 수비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수비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봤겠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현장에서 봤던 그런 눈들도 있으니까 네. 몇 번 놓친 거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첫 번째 이 한국판 골드글러브, 그러니까 이제 수비상이 또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보완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기자 투표권 없었나요? 그래도 이 바닥 전문가인데 저 현장을 안 나갔는데 뭔 투표권이 왜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감독, 코치, 단장 직접 현장에서 선수들을 보고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찍은 상이니만큼 저는 그래도 아예 의미가 없는 상이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뭐 수상자들 또 내용을 봤을 때, 이름들을 또 몇몇을 봤을 때 진짜 수비 잘하는 선수들 네. 뽑혔구나라는 거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더 나눠봤고 저희가 사이사이 Q&A 시간 때 또 이런저런 질문들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화 이글스가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했다라는 소식 또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화 이글스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요나단 페라자 선수를 또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화는 어제 2024 시즌을 함께할 타자로 페라자를 낙점했습니다. 계약 발표 초 1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조건은 신규 외국인 선수에게 베팅할 수 있는 최대 금액 100만 달러를 꽉 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 시즌 한화가 참 이 외국인 선수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았습니다. 일단은 개막전 외국인 타자 브라이언 오그레디 선수 역사에 남을 만한 부진을 겪고 결국엔 퇴출이 됐습니다. 성적 부진 탓에 중도 퇴출. 6월에 또 대체 선수로 닉 윌리엄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오그레디 선수도 사실은 좀 아쉬웠습니다. 22경기 동안 타율이 1할 1푼 5리, 윌리엄스 선수는 68경기에서 타율 2할 4푼 4리에 머무르면서 올 시즌에 사실 한화가 타선만 조금 좋았더라면 성적이 좀 높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었죠. 뭐 올 시즌에 그 두 외국인 선수는 있으나 많아요. 사실 그래요. 네.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돈 차라리 다른 생각하면 네. 다른 선수들이 더 경험 쌓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새로 영입한 선수가 페라자 선수 네. 영상을 좀 봤거든요. 네네. 좌우 스위스타자고 그리고 양쪽 모두 장타력도 있어요. 그리고 그 스윙이 굉장히 짧아요. 스윙 아크가 좀 짧아요. 네. 그래서 몸쪽은 굉장히 강한데 그 양쪽 모두 바깥쪽 대처가 어느 정도 될지 그 점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스윙 스피드도 너무 좋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라는 점이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수엘라 출신의 내외야가 모두 가능한 이제 스위치 타자입니다. 지금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냉정하게 봤을 때 뭐 내야에도 사실 구멍이 있고 외야에도 또 구멍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수비 포지션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굉장히 또 활용도가 넓을 것이라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잘 치는 선수 데리고 와서요. 그 선수 포지션을 그냥 하나 남기는 거예요. 네네. 이 포지션을 염두에 두고 데려오면은 그냥 어정쩡한 선수 오거든요. 뭐 내야수를 쓰겠다 그러면 거기 한정되니까 네. 좋은 선수 못 뽑아요. 그냥 잘 치는 선수 하나 데려와서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포지션 맡기고 나머지를 국내 선수들로 채우는 게 낫지. 이 선수가 꼭 어느 포지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약이 걸리거든요. 그 포지션에서 이 정도 타격 이렇게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잘 치고 무조건 잘 칠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일단은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거는 뭐 수위 능력으로만 보고 뭐 뽑았다 이런 외국인 타자는 사실 더 드물잖아요. 그렇죠. 타격 보고 이제 데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3할에 30홈런 100타점 이걸 염두에 두고 뽑고 포지션은 그냥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가 사실은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잖아요. 이제 외국인 네. 선수가 일단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원래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은 좀 이제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죠. 네, 상황이라고도 좀 봅니다. 다롱현 형님께서 도기자님 페라자는 작년 컵스 트리플 A에서 맹활약하면서 빅리그 콜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작 빅리그에서 기회를 잡은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 터크먼이라고 하네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페라자 선수가 이제 좀 이 하나팬 여러분들께서 기분 좋으실 소식들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그래도 사격 성적이 점점
이 뭐라고 할까 우상향하는 그런 선수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리플 A에서의 성적도 좋았고 그 크리스토퍼 모렐이라는 선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선수 뭐 토크먼 선수랑 좀 다른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가 올라오면서 또 한 번 또 기회를 놓친 선수가 바로 이 페라자 선수인데 좀 기대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되더라고요. 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발전하기 직전의 상태도 마이너리그에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꾸 밀리다 보면은 KBO 리그 와서 잘하고 또 여기서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일본 갔다가 다시 미국 가든지 아니면 일본에 비싼 값 받고 가든가. 네. 이런 거 노릴 수도 있어요. 이제 KBO 리그가 단순히 뭐 커리어 막판에 진짜 뭐 쫓겨나고 뭐 밀려나고 여기에서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걸 또 선수들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서 밀리면 여기서도 밀려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저기서 안 되는 사람 여기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될 만한 선수를 여기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뭐 일본이나 미국 다시 보내는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는 선수도 없진 않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반등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재진출 요걸 네. 이제 노리는 선수들이 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페라자 선수는 또 예전에 2015년 컵스 입단 당시에 계약금 13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포지션 유격수였고 10대 시절에는 또 상당한 기대주였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연예인이 또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좀 주셨는데 네. 최근 영상 보니까 배가 좀 나왔더라고요. 뭐 배 나온다고 해서 유효수를 못 보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2루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데뷔 초창기에는 1루 제한 내야 전 포지션을 또 소화가 가능했었다고 하는데 외야수로 2019년을 기점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타격에 있어서도 좀 약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BO 리그에서도 아무래도 좀 외야수를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 게 한화가 아무래도 좀 외야가 헐거운 팀 아니겠어요? 네. 2루 쪽도 조금 2루 쪽도? 네. 네. 정원 선수가 좀 너무 정체돼 있고 네. 정체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지금 그렇죠. 내리막이잖아요. 그래서 2루도 정원 선수도 장담 못해요. 지금 자꾸 이제 밖에서 2루수 찾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안치홍 선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것도 또 그 이유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올 시즌 시카고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121경기 2할 8푼 4리 23홈런 85타점. 마이너리그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능성 되게 높아요. 네, 하나가 벌써부터 이렇게 외국인 선수 딱 구해놨다라는 거는 이제 투수들도 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산체스 선수와 과연 재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홈런 문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작지 않은 구장인데 피홈런 많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정타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고. 어차피 하나도 계속해서 팀을 좀 이렇게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 그래서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산체스나 페냐도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더라. 또 돌비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이게 생각해 보면 이 바꿨을 때 사실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겠다라는 이 목표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잘 안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터크만 안 잡았냐?처럼 산체스 왜 안 잡았냐? 페냐 왜 안 잡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제 생각은 지금 뭔가 바뀌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포시즌 한번 올라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올 시즌에 FA도 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미리미리 찾았어야 돼요. 뭐 하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와서 뭐 찾다가 없어서 재계약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내년을 봐야 되는 시점이었다면은 미리 찾았어야 돼요. 미리 다녔어야 되고. 그래서 뭐 새로 뽑은 외국인 선수가 조금 그 성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미리 찾아놨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 그러니까 고점을 보고 이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페냐는 재계약 방침이고 또 산체스는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산체스 선수의 자리에 과연 또 다른 대체 외국인 선수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또 들어오게 될지도 일단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이 반즈 선수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좌완 외국인 투수 반즈 얘기인데요. 일본 팀이 또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네요. 딜런 피터스 영입이 그래서 또 유력하다. 똑같은 좌완인 딜런 피터스를 노리는 중이라고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FA도 FA지만 이 겨울에 이 외국인 선수 재계약 혹은 이제 새로운 선수들 데려오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또 포석 아니겠습니까? 네네. 중요하죠.
뭐 거의 그 팀의 한 70%를 외국인 선수로 봐야 돼요. 예전보다 덜하지만 네.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아마도 그 바꾼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준비를 했을 거예요. 아 이미 또 이제 후보들이 좀 있을 네, 것이다. 있을 거예요. 리스트업을 또 근데 해놨을 거기서 것이다. 이제 뭐 계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안 온다거나 뭐 이런 좀 변수가 있긴 하죠. 그래도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뭐 플랜 B, 플랜 C 계속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네, 아닐까 맞아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한화이글스의 새로운 외국인 타자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댓글도 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O는 외국인이 전력의 30%는 하니까 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호날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삼성, 템파베이, 플레밍, 양키스, 윌리 카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지금 얘기 들리는 거에 따르면은 뭐 후보군에 있는 선수들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텐더 선수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봉 조정에 있는 선수들 내년에는 이제 재계약 안 하는 선수들도 우르르르 지금 시장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게 한 100명이 넘더라고요. 이제 100명 넘게 지금 이제 FA를 다시 자격을 얻은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 중에서 이 선수가 풀리네, 이 선수랑 또 협상하자. 하는 과정들이 좀 지금 있을 거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누구 확실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플레밍이나 뭐 윌리 카룬 두 선수 다 뭐 메이저리그 조금 보신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 그런 선수들인데 나중에 좀 더 구체화되면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우에게 50억 이상 오퍼 한 팀 궁금하네요. 최근호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앞자리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자리가 다른데도 잔류 원소속 구단에 잔류하게 되는 원인이라든지 뭐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있을까요, 형님? 총이 50억인데 뭐 옵션이 한 20억 되면은 그럼 뭐하러 그거는 그쵸. 근데 네. 이제 보장액 기준으로도 조금 이제 금액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글쎄요 코치 연수 그리고 뭐 다른 옵션 우리가 모르는 옵션도 꽤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금액이 좀 적더라도 롯데에 잔류하지 않았을까? 다른 팀은 분명히 그 다른 팀에서 영입할 때는 네. 마이너스 옵션이 있어요. 근데 롯데에서는 마이너스 없이 지금 플러스만에 있다면은 나 같아도 롯데에서 남지 그 마이너스 있는데 뭐하러 가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그 옵션, 이 마이너스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또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거. 선수가 타석 들어가서 야구를 네. 해야지 타석에 들어가서 숫자 지금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나 지금 타율이 이게 아주 간당간당한데 이거 못 채우면은 아니면 경기수 못 채우면 타점 못 채우면은 이거 옵션 깎이는데 이런 생각? 예. 잘해놓고 깎이면 그게 뭐하러 가요? 그렇습니다. 박용택 선수 보면 알죠. 박용택도 FA 계약 때 롯데가 20억 더 불러도 영구 결번 값이라고 생각하고 LG에 남았잖아요. 이게 진짜 뭐 지금 글로 봤을 때는 영구 결번 값으로 20억 그래도 이게 눈앞에 딱 계약서에 20억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거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모르죠. 그냥 금액 20억 딱 요것만 있었는지 뭐 다른 것도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하긴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준우 선수 이 잔류하게 된 거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상징이다. 그동안 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를 놓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원소속 팀에 대한 애정이 큰 게 가장 1번이 아닐까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 오래 뛴 팀에서 계속 남고 싶다는 건 뭐 모든 선수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뭐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익숙하잖아요. 너무나 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이라는 거는 그 익숙함에서 나오거든요. 이번 한일전에서 네. 곽빈 선수 잘 던졌잖아요. 그런 스타일 일본에 못 치거든요. 처음 대하면 익숙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낯선 데 가서 하기는 쉽지 않고 애들도 저기 전학 가야 되고 그렇죠. 이사도 또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면 남는 게 더 좋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는 남고 그리고 이미지 잘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중임이 거두면 뭐 코치했다 감독까지도 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 옵션이 또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별살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선수들이 사실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또 두려운 일, 또 무서운 일, 또 이제 뭐 감이 안 잡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단에서 지도자 연수도 또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코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보장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이 전준우 선수에게 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용택 선수는 첫 번째 FA 때 옵션을 모두 못 채우면 구단에 돈 줘야 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정nem이 완전 뚝 떨어졌을 텐데. 근데 박용택 선수가 그 옵션 다 채웠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또 얘기했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LG 잔류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 거두고 은퇴까지 또 했다라는 거, 영구 결방까지 또 했다라는 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곽빈 선수 얘기해 주셨죠. APBC 이 대회 얘기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어제 APBC 대회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연장 승부치기 끝에 3대4로 아쉽게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2017년 열린 초대대회 결승전에서도 일본에 0대7로 패해서 준우승했던 한국, 6년 만에 열린 2회 대회에서도 일본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또 준우승으로 그치고 말았는데요.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사실 선취점을 먼저 뽑았습니다. 3회 초였죠. 무사 1-2루 상황, 노시환 선수의 2타점 적시타, 2대 0으로 리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선발 투수 곽빈 선수가 정말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5이닝 동안 5피안타 3볼넷 3진 6개 잡으면서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쳐줬는데요. 곽빈과 타선의 조화로 2대 1로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곽빈 선수의 또 이 호투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역시 그 곽빈 선수가 김광현 선수나 이런 선수처럼 이렇게 그 투구 박자가 그 되게 그 딱딱 떨어지는 그런 박자가 아니거든요.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렵다. 엇박자예요. 네네. 일본 팀 경기하는 거 보시면은 예전에 뭐 남미 팀이나 이런 데 보면 처음에 얘네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은 익숙한 투수, 익숙한 폼에 강하고 낯선 폼에 되게 약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폼에 굉장히 그 많이 그 약한 면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엇박자에 남미 선수처럼. 네. 곽빈 선수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었고, 그리고 곽빈 선수의 그 타이밍이나 공의 그 무게감은 남미 선수 못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좋은 투구를 보였고 좋은 경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곽빈 선수도 지금 이제 국가대표에서 점점 기회를 받으면서 뭔가 자신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앞으로 국가대표 마운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지난 아시안 게임 때는 또 이제 아쉽게 담증세 때문에 등판하지 못했지만 그때의 아쉬움을 어쨌든 지금 좀 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제구예요. 우리가 이제 제구하면은 뭐 몸쪽 깊게 바깥쪽 멀게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라이크 존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 엇박자는 굉장히 그 다른 제구보다 더 돋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들쑥날쑥한 그 제구만 잡는다면은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잘 통하는 투수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할 역할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 국제대회에서의 노시환 선수 이 해결사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십니다. 네네. 참 든든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래서 노시환 선수도 일본 선수들의 공은 많이 쳐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중심 타선에 쳐내주는 거 보면은 그래서 노시환 선수도 참 1, 2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4번 타자 확정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 네네. 윤동희 선수도 또 지난 아시안 게임 때 활약을 또 이어가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윤동희 선수가 어쨌든 대체 선수 승선을 했는데 왜 자기가 뽑혔는지 아시안 게임 때 이미 증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도 좀 인상적인 활약 펼쳐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좋았죠. 그 투아웃 이후에 적시타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주자가 1루에 있건 2루에 있건 참 힘든데 거기서 점수를 만들어냈고, 네. 저는 뭐 이번에 이제 대회뿐만 아니라 그 롯데가 윤동희 선수 같은 선수가 이제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이대호 선수를 지워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도 못 지웠어요. 그쵸. 그 존재감이 워낙 크다 네, 보니까. 한동희 네. 선수도 거기 못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윤동희 선수가 발전함으로 해서 롯데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쉬웠던 6회 장면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이 불펜을 가동했습니다만 최승용 선수 희생플라이 허용을 하면서 2대2로 동점이 됐고요. 결국에 정규 이닝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연장전으로 돌입을 했는데 이 연장 10회 초 장면 저희가 한번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무사 1-2루 상황에서 선두 타자 김도영 선수 그냥 이제 쉽게 번트를 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하격 자세를 잡다가 번트 시도를 이제 계속을 했는데 그냥 작전 수행 능력도 이제 김도영 선수가 나쁘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이제 찬스가 좀 무산이 됐었는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이제 그 번트 자세가 나와 있다가 슬래시를 하면은 사실은 그 투수나 포수는 알고 있잖아요. 네. 번트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번트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으로 김도영 선수가 수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슬래시 자세에서 타격 자세로 변환하면은 그때는 다시 변환이 안 되거든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타격 자세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무조건 번트거든요. 그래서 그 주자들이 그 수비수들이 움직이기가 편해요 오히려. 근데 대는 입장에서 나와 있으면 저쪽에서 움직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예 들고서 했는데 뭐 투수의 이제 그 구종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 공이 중요하거든요. 네. 두 번째 스트라이크 사실은 이거는 그, 완전 볼이었죠. 네, 그 심판의 그 판정이 너무나 좀 억울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그 코스를 유도했던 포수의 움직임을 보셨잖아요. 네네. 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려 하지 않고 높게 됐어요. 그러니까 플라이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그 자세를 취한 건데 그게 의도치 않게 스트라이크가 돼서 김동 선수 억울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 번트를 댄다고 미리 알고 있을 때는 일본 선수 공도 빠르고 회전도 좋은데 높게 가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자꾸 이제 복잡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트 자세 못 나와 있어요. 그냥 그 타격자에 서서 번트 되려고 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번트 된다는 생각을 못 하면은 낮게 가요. 그럼 차라리 번트하기 편한데 번트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높게 가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던진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거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스트라이크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아 맞습니다. 김도영 선수 두 번째 스트라이크에 멘탈 나간 게 눈에 보였다. 갈매기님 말씀하셨고 이 멘탈 나간 거 여러분들께서 또 보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김도영 선수가 또 멘탈 나간 게 그때 보였다. 이게 사실은 아직도 김도영 선수가 젊은 선수이고 또 이제 경험이 좀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대처해 보고 이럴 때는 뭐 미리 되는 게 낫겠구나. 미리 내놓고 있는 게 낫겠구나. 아니면은 뭐 높은 공이 들어오면 뭐 스트라이크가 뭐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달랐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감독이나 코치들 입장에서 선수한테 맡기는데 보통 예전 같으면은 번트 사인을 내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대죠. 나와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 이제 슬러시 때문에 이제 수비수들이 많이 몸부림지는데 나와 있으라는 그 사인까지 줘요. 근데 국제 대회고 또 일본이라는 팀들이 움직임 좋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좀 많았었던 타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경기를 뭐 뒤집을 수도 있는 사실은 뭐 이제 역전해가지고 승리까지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선수 본인에게도 약간은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아쉽습니다. 이번에 네.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 연장까지도 가고 네. 그렇다고 이긴 건 아니잖아요. 네. 두 경기 다 졌어요. 그렇죠. 일본 상대로는. 네.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이만큼 우리가 올라왔다. 10대 0으로 지나 7대 0으로 지나 1대 0으로 지나 똑같거든요. 패배는 패배죠. 진 건 진 거고 못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만큼 올라왔어. 연장까지 갔어. 비등비등해. 아니에요.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래도 이 대등한 승부를 했다 여기에 이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댓글창에도 이번 국대 선수들 중에서 또 모난 선수는 없었다. 그리고 삼성사랑님도 네이버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대주 교체의 첫걸음을 뗀 아시안 게임부터 차근차근 플랜대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국대 전임 감독 또 류중일 감독 쭉 해주시기를 또 바란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는 그래도 대등하게 또 이끌어 갔다라는 거 그래도 조금 뭔가 수확은 또 있었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만큼 올라왔어가 아니라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이 있었지 수학을 잘 낸 건 아니에요. 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뭐 우리가 일본한테 한 경기 차이 한 점 차 졌어요. 대만도 우리하고 한 점 차고. 하긴 또 그것도 호주도 그렇죠. 우리하고 한 점 차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대표팀 세대 교체라는 나름의 성과는 또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비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번엔 그래도 또 미래를 봤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다나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쉬운 장면 이제 10회 말에 또 끝내기를 허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대표팀 한 점 차로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1사 만루에서 사카구라 효고 선수에게 동점 희생 플라이 그리고 2사 만루에서 가도아키 마코토 선수에게 끝내기 안타를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게 끝내기 안타 연장 승부까지 간 끝에 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대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수확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큰 구멍이 안 보였다는 거죠. 뭐 어떤 투수가 나면 일본 선수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기준도 생기는 거고. 네네네. 큰 구멍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선수층이 이렇게 두텁진 않거든요. 네네네. 딱 요 팀 하나예요. 음. 일본은 좀
지금 같은 팀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음. 우리 이 팀 하나고 그리고 일본은 또 다른 선수가 왔을 때 더 잘할 수도 있고 우리는 딱 여기가 거의 그 베스트거든요. 네네. 그런 차이점은 좀 분명히 있죠. 아 그렇습니다. 영현이나 동현이 보경이 없는 게 아쉬웠네요. 루카시스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한국 시리즈까지 뛴 선수들이 또 있었더라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쪽도 또 다른 선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나간 게 베스트고 나갔을 때 이겨야 되는 거지. 네. 아, 우린 누구도 있었는데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뭐 그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아, 우린 이 선수도 있고 이 선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설의 1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조롱하려고 또 쓰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 선수도 있었으면 저 선수도 있었으면 아쉬움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맞지만 확실히 그래도 일본 야구와의 그 수준 차는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또 쫓아가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뭐 비난과 질책도 필요하지만 칭찬도 좀 많이 부탁드려요. 김미경 님께서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추어 야구의 발전이 또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또 좀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APBC 대회 물론 뭐 금메달 딴다고 해서 뭐 이제 성적을 거둔다고 해서 뭐 선수들이 뭐 면제 혜택을 받거나 뭐 이제 뭐 그런 거는 그런 대회는 아니지만 젊은 선수들이 국제전 경험을 또 쌓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다른 뭐 일본 야구와도 한번 붙어 보면서 수준을 좀 느껴보고 이런 경험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럼요. 같이 일단 맞부딪혔을 때 내가 뭐가 딸리는 줄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정범 코치하고 평고를 처음 받았을 때 네네. 아, 내가 다른 포지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국제대회 나가는데 평고를 받고 아, 내가 3루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큼 부딪혀봐야 알거든요. 네. 그리고 부딪혀봐야지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뭘 더 연습해야 될지 아는 거고요. 우리 선수들 지금 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그 모난 거 없이 잘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졌다는 것은 한 포지션에 요만큼씩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내 포지션에 내가 저 선수 이겼다고 생각하면 우리 경기 이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이점을 거기서 느꼈다면은 우승은 못했지만 성공적인 대회라고 봐야 되겠죠. 벽을 한번 느껴봐야 성장한다라는 얘기 또 호날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포인트가 네네.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한국의 세대 교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일본의 이바타 감독이 일본 국내 언론이 왜 한국 상대로 관리하고 하지 못했냐라는 질문에 한국 포수가 수준 높은 실력을 보여줘서 도루 타이밍을 또 쉽게 잡을 수 없었다. 상대 팀이지만 또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 포수하면 사실 국가대표 포수 참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양의지 강민호 이 두 선수가 양분해 왔었는데 김영준 선수도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이 몇 달 사이에도 진짜 눈에 띄게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발야구 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발야구 아니 단기전에서 발야구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무사 주자 1루로 나가지고 거기서 아웃되면은 뭐가 하나 사라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대표팀이라는 거는 그래도 각 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중심 타자에 들만큼의 성적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주자가 하나 있을 때 타격하고 없을 타격하고 많이 달라지고 이 선수는 뭘 어떻게 장타가 나올지 언제 안다고 거기서 단기전에서 네. 도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그 상대 포수나 투수 배터리의 그 약점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막 뛸 수 없어요. 네. 아무리 1번 뭐 그 주자들이 타이밍 좋고 잘한다지만 힘든 거죠.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준 선수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김영준 선수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아, 그 칭찬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김영준 선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네. 막 뛰었겠죠. 아, 근데 못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좀 비슷하게 대등한 경기를 하는데 어디서 막 뛰겠어요. 못 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영준 선수가 좋다는 걸 깔아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하,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네. 어디서 마음대로 뛰겠어요. 하긴 뭐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준 성장 뭐 다들 또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또 군대도 갔다 왔고 또 포수는 역시 국가대표로 나가봐야지 또 쑥쑥 네. 크는 것 같다. 수비는 국제대회에서 확 느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좋은 팀하고 같이 붙으면은 경기하면서 늘어요 조금씩. 나 투덜대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투덜댔다고. 냉정하게 좀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럼 네. 내가 그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 김영준 선수를
어느 정도 수준에 깔아놓고 얘기했다니까 왜 이렇게 사는 말을 끝까지 안 그러게 듣고 저렇게 김영준에게 욕심을 한 번 잡히니까 또 쫄은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준 선수가 저는 사실 아시안 게임 때는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아 진짜 젊은 포수가 없나 했는데 김영준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어쨌든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다음에 정규 시즌, 그다음에 플레이오프 거치면서 또 달라진 모습, 또 APBC에서 와가지고 또 든든한 모습, 또 달라진 모습, 이게 쏙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힘들다고 국가대표 우리 선수들 끌고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지를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성장해 오는 포인트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안 해봐서 그래요. 못 봐서 그거를. 그래서 그 올해 그 국제대회 많았잖아요. 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일본이 왜 성장하는지 아세요? 일본은 메이저리그 팀하고 교류전을 되게 많이 해요. 꾸준히 하죠. 예, 네. 꾸준히 해요. 이치로 선수가 괜히 타이푼 바꿨어요. 미국 그쵸, 거치는. 진출할 때.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약점하고 그러니까 쳐봤으니까 우리는 저기 준비해서 갔는데 안 쳐봤으니까 실패를 해요. 네. 근데 이치로는 쳐봤거든요. 대등하게 경기도 해봤고. 근데 요게 부족해. 알아요. 요거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치로 선수도 대단한 선수지만 거기서 성장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계속 경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올해 국제대회 많았잖아요. 자꾸 해보니까 느는 거예요, 야구가. 노시안 선수도 올해 하면서 늘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영준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들 계속해서 늘었어요, 야구가. 늘기 쉬운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뭐 KBO 리그를 이제 비판하실 때 하는 얘기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울음 밖으로 내보내주고 나서 맞아요. 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가서 좀 이제 이 경험도 해보고 좀 한번 붙어보고 깨지기도 하고 이랬을 때 벽을 느껴봐야 성장한다라는 얘기. 아까 이제 댓글창에서 해주신 정말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 기회 APBC라는 대회가 거기에서 또 이제 의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들하고 이제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돈이 들어서 그래요. 돈이 들어서. 우리나라 한두 푼이 아니죠. 우리나라 불려면 고척돔을 써야 되는데 아마 고척돔이 예약이 많이 끝나서 힘들지도 않을 거고. 그러게요, 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래요. 네. 유니콘님 최준용 선수 공 보니까 진짜 아프지 않고 쭉 투수했으면 하는 욕심이 좀 듭니다. 부상 때문에 또 이제 타자로 전향하기로 또 결정을 했는데 이번 APBC 대회가 아무래도 또 이제 이 최준용 선수가 투수로 또 임하게 되는 마지막 또 국제 대회가 아닐까 일단은 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나중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선수의 본인의 이 각오는 또 그런데 확실히 또 공 보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워낙에 또 필승조로서 또 제 역할을 잘 해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치나 보죠. 잘 나 치는 거 못 봐서. 그러니까요. 일단 봐야 되겠죠 저희가. 과연 또 이 최준용 타자 최준용은 또 어떨지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제대회 뭐 일본에게 뭐 아쉽게 두 경기 모두 다 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수확은 있었다라는 얘기 아까도 네. 또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더 점점 더 나아지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을 또 보도록 그 뭐 국가대표 하시겠어요. 선수 네. 가서 늘잖아요. 네. 여기 와서 운동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도 거기 따라가요 또. 계속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는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이 주제는 또 다 소화를 한번 해봤고요. 이 댓글 몇 개 좀 소화를 하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볼까요? 맥콜러버님 삼성의 1차 방출 명단 썰로만 돌다가 신빙성이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됐었는데 그 선수 중 하나가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사설이 확인되었네요. 2차 드래프트 끝나고 다 발표하겠죠? 타 구단들도 지금 그래 뭐 FA 계약 시기 혹은 이제 외국인 계약 시기 뭐 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선수단 정리 칼바람이 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네. 이때가 참 선수들도 좀 조마조마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제일 슬픈 시기죠. 야구도 없어지고 선수도 방출되고 가장 슬픈 시기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예요. 아, 그러게요. 여기에서 또 이 야구의 꿈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또 삶을 찾아보느냐, 뭐 여기 여러 가지 또 갈림길이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 말대로 처음에 메이저리그 공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또 적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본 투수들 공 많이 겪어봐야 할 듯요.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일 올스타전 매년 혹은 이제 경년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류전의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KBO 팬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또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허구현 총재도 교류전 뭐 추진하겠다 얘기를 한 만큼 그냥 뭐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원님. 그게 이제 그 허구현 총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KBO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단 그 대표들이 100% 그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만장일치 돼야 돼요. 하긴 또 선수 차출하는 그 면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주훈련 갔을 때 많이 경기해야 돼요. 아 전주훈련 갔을 때 예전에, 네. 예전에 2군 팀하고만 경기했는데 음. 예전에 SK가 이제 일본 전주훈련 가면 일본 팀들 박살냈거든요. 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1군 팀도 베스트 멤버 나오고 시작하더라고요. 그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 1군 팀이 저기 전주훈련 가면 다 1군하고 붙어요. 예전이랑 좀 많이 많이 달라졌다는 달라졌죠. 거죠. 네. 그래서 그 경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또 만나보는 것도 사실 뭐 교류전의 일종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또 댓글도 많이 좀 소화를 해봤고요. 저희가 오늘 뭐 주제로 뭐 전준우 선수 FA 계약부터 소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화 이글스 외국인 타자 이야기, APBC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비시즌에는 주에 2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두 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시간은 또 똑같습니다. 저희 목요일 방송에도 또 많이들 찾아주셔서 채팅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목요일 날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